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은 에너지 역사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체험,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곳이고요. 2층은 서울기후변화 배움터로 기후변화와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도 절감하는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까지 바로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있습니다. 저희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그리고 지열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열에너지 시스템인데요. 지열에너지 시스템은 땅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너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원시 시대부터 화석연료를 쓰고, 그리고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원자력 발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력 에너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 이곳에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 양을 바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태양광 에너지를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날개 아래 태양 전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바로 빛이 나와서 빛을 받게 되면 바로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여기에 모터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체와 그리고 일명 이야기하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가축 분뇨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이오 매스를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풍력 에너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날개, 다른 모양의 날개에 따라서 다른 전기의 양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2존인데요. 저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너지를 절감하는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설비가 또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디자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효율 3중 유리 창호 시스템입니다. 저희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3중 유리창호로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3중 유리창호를 쓰는 이유는 한마디로 단열을 잘 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장이나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바로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고효율 단열 시스템인데요. 겨울에 나갈 때 우리가 외투를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중정에는 바로 진공 단열재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진공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전동 블라인드입니다. 저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사면은 66도, 한옥의 처마랑 같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직사광선이나 바로 뜨거운 열을 이곳 경사면에서 반사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열과 일사를 바로 깊숙하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층에 와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서울기후변화 배움터가 있습니다. 지구 표본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찾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러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티칸시티까지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태풍, 사막, 홍수, 기근, 질병이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나 사막이나 홍수는 예전에도 있던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태풍의 위력이나 그리고 사막화가 되지 않을 곳에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지역에 홍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휩쓸고 간 곳은 농산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얻지 못하고 곡물이 없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또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질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났는지 한번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꺾은선 그래프죠. 보면은 약 100년 동안 188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바로 보이는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배출이 됐을까요? 1882년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 뉴욕 맨하튼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설립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또 1907년에 자동차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석탄,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인 석유로 인해서 바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2도씨, 하나는 1.5도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2도씨라는 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몇 도인가요? 36.5도라고 합니다. 혹시 열이 나서 병원을 가본 적 있나요? 네, 어렸을 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떨 때 병원을 가냐면요. 한 2도 정도, 38도 이상이 되면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2도씨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역시 2도가 넘어가면 응급실을 찾는데 지구도 역시 2도씨가 넘으면 안 된다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또 1.5도씨가 있습니다. 2도씨 아닙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 1.5도씨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후 난민이 있습니다. 혹시 난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난민이라는 건요, 정치나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인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종교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도씨, 1.5도씨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 난민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고 계속 이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산화탄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온실가스 중에 하나거든요. 온실가스는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좋은 얼굴, 하나는 나쁜 얼굴인데요. 우리 시민들 지구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지구 평균 온도의 15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영하 20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는 우리가 지구인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온실가스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가 대기권이 두꺼워지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6가지를 지정해 놨어요. 그 6가지를 가지고 재미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를 잡아라인데요. 자, 이곳에는 온실가스 6개의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온실가스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하는 건데요. 가장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6대 온실가스를 이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물들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동물들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SOS를 보내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10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자, 이 시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는 나쁨 단계고요. 9시부터 12시는 위험 단계입니다. 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지도를 잘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면적 대비 그려놨어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이 탁자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누군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각 나라들은,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렇게 탁자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의 수상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자, 그것을 바로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합니다. 혹시 BMW라는 차량을 알고 계신가요? 네, BMW의 차량의 가격은 어떤가요? 역시 고가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오시는 분에게 제가 한 대씩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곳을 찾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오실 때? 버스를 이용하셨죠?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BMW가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걷기.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대씩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오렌지는 어디서 올까요? 오렌지, 플로리다, 미국에서 오죠. 캘리포니아에서도 오고요. 네, 그러면 무엇을 타고 오냐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옵니다. 자, 사과는 어디서 올까요? 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트럭을 타고 옵니다. 자,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맞습니다. 오렌지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데요. 그것을 바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자, 생산한 곳에서 내가 먹는 식탁까지 오는 거리와 무게를 곱하면 푸드 마일리지 나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는요.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변화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미래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패널들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 생길 직업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혹시 번데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친구들이 보면 번데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느냐 물어보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징그럽다, 냄새가 난다, 모양이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온실가스를 보면은 가축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점점점 증가를 하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가지고 좀 더 먹고 싶도록,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곤충 요리사가 앞으로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입니다.